안녕하세요. 나스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블로그 운영 대행 마케팅을 도와드리면서 지역별로 이제 한 기관만 진행을 하다 보니 모든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대표님들이 자체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진행해서 홍보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블로그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블로그 제작 그리고 블로그 운영, 글쓰기 주제 및 효과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계정 세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블로그 홍보라고 할 때 블로그는 보통은 네이버 블로그를 이야기를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외에도 뭐 다음 블로거라든지 티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블로그들을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이버 검색 엔진이 가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 그 네이버 검색 엔진 노출에 가장 유리한 거는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청주 주간보호센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위에 보이는 부분은 파워링크, 그러니까 유료 광고 서비스인 거고요. 아래쪽에 플레이스는 지도 부분을 의미하고 그 하단에 보시면 뷰라고 해서 블로그와 카페들이 노출되는 그 부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쪽 뷰 탭에 노출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 가장 메인에 들어와 보시면 우리 아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탭들이 있어요. 뭐 알림, 구독, 메일, 카페, 블로그 등이 있는데 아마 메일은 뭐 자주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실 거고 저희가 활용을 할 부분은 바로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 탭을 눌러보시면 기존에 활용을 하셨던 계정이라고 하면은 뭐 이웃들의 새 글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웃 새 글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 버튼을 보면 블로그 메인으로 가는 버튼과 내 블로그로 가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블로그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 관리 탭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리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블로그 정보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블로그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어떤 설정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블로그 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블로그 명을 낯선 마케팅 강의용 블로그라고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낯선 마케팅 강의용 블로그가 노출되는 영역들을 보면 지금 우선 가장 상단에 낯선 마케팅 강의용 블로그라고 타이틀에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 탭 부분에 보시면은 강의용 그리고 낯선 마케팅 강의용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강의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명으로 네이버 개인 설정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계정 설정에서 강의용이라고 별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뒤쪽에는 낯선 마케팅 강의용 블로그 명이 그러니까 블로그 이름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 명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이름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기관 이름이 낯선 주간보호센터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낯선 주간보호센터라고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낯선 주간보호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 기관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게 될 텐데 그때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여기 보이는 블로그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낯선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네이버 뷰 탭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작업했던 글들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낯선 마케팅 블로그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낯선 마케팅 해서 다른 글자들보다 조금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렇게 굵게 표시되는 부분이 검색 키워드를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즉 블로그 명에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블로그가 노출되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 이름을 블로그 명에 넣어 두시면 우리 기관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우리 기관 블로그가 조금 더 위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명에는 우리 기관 이름이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별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는 따로 세팅을 해두지 않아서 지금 네이버 아이디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별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진행을 할 때는 블로그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가족분들과, 그리고 지역 내 블로거들, 그러니까 잠재 고객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댓글을 다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남는 것이 별명에서 설정한 이름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블로거들에 접속을 했을 때 우리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리기 위해서는 별명에 우리 기관 이름이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좋은 이웃이라던가 뭐 부모님을 뭐 성심껏 보살펴 드립니다, 뭐 이런 별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곳인지 우리 닉네임만 보고는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블로그명과 별명 모두 우리 기관 이름이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개글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별명 아래에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글이 노출이 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글을 작성을 해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저희가 작성한 소개글이 노출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로 접속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개 탭에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요. 물론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중점적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들어가는 소개글은 각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전화 문의에 대한 내용,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상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기관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기관은 워크메이트도 있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매일매일 케어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나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지역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이 동일해야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왕복을 할 수가 없는 거리에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치가 어딘지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같이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제작을 해 왔고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먼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네이버 프로필에도 적용합니다 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프로필이 따로 있고 블로그 프로필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저쪽에서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 이쪽 프로필에도 같이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종료한다고 해서 설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내 블로그로 들어가 주시면 지금 프로필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앱 커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바일 화면을 PC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가로로 늘어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바일 사이즈로 좀 줄이면 전체가 노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노출되는 정도는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각 화면 비율에 따라서 노출되는 범위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필과 모바일 앱 커버가 어떤 위치에 노출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본 블로그 설정에서 지금 내 블로그 주제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일상 취미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찾아보시면 일상 생각으로 등록을 해주시거나 뭐 일상 생각이 조금 내 블로그 주제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주제 선택 보류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떤 블로그 노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 블로그 예를 들어서 일상 생각을 한번 설정을 해서 어떤 부분에 노출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상 생각으로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해보시고 모바일로 접속을 해보시면 하단에 일상 생각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이런 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기관이 노출이 되고 실제 이용 문의로 이어지는 데에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 위젯 설정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저희 낯선 마케팅 블로그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혹은 위젯 설정하신 위치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설정하시는 방법은 꾸미기 설정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디자인 설정 그리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정보 위젯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위젯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 정보 탭이 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낯선 주간보호센터 이 사업자 정보 위젯이 어떤 곳에 노출될지 영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끝쪽에 노출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블로그 메인 화면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사업자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위젯 형태로 노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정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블로그 탭에 우리 기관 이름과 별명이 노출이 되고 있고 타이틀 쪽에 우리 기관 이름 그리고 프로필 우리 별명의 기관 이름이 노출되고 있고 우리가 설정한 소개글이 노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프로필 이미지와 모바일 앱 커버도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장 첫 시간으로 블로그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 이후 강의도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관 홍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낯선 마케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